앞서서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그림판에서 PC에서 그림을 그리면 바로 그 벽화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그림을 그리면 바로 드로잉 붓이 움직이도록 월 드로잉 붓이 벽화 로봇이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스 코드를 우선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내용을 보자면 블루투스 이름이랑 이렇게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XY 팩터, 그림 사이즈, 비율 조절, 지금은 정스케일로 1.0, 1.0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모터 두 개 움직이기 위한 1번, 2번 스텝 모터 구동하기 위한 함수 정의해줬고요. 그래서 스텝 모터, 서버 모터는 펜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스텝 모터 그 특성 한 바퀴 도는데 2048 스텝 하고 속도 정의해줬고 각 연결된 핀 정의해줬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에서 서버 모터 그 펜을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서버 모터 각도 정의해줬고요. 서버 모터 정의해줬고 그리고 이동, 이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모터 이동 시 목표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개 모터 간 그 월로봇의 양쪽에 모터가 있잖아요. 그 거리, 그리고 여기 쭉 밑으로 삼각형으로 해서 밑에 떨어져 있는 이 Y축, 기본 처음 그 00 좌표에서의 거리, 처음 시작할 때 거리 이렇게 잡아주고, 그 스텝 모터에 연결된 휠 그 지름은 35mm로 했고요. 그래서 그 원주는 35mm에다가 3.14 해가지고 한 스텝이 이동했을 때 길이, 선이, 그 실이 이동하는 거리를 랭스펙터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들 설정해줬고, 시작하면 이제 블루투스 시작하고 스텝 모터 각각 설정해주고요. 현재 스텝들 정의해줬고, 서브 모터 정해줬고, 우선 펜을 올리고, 펜 내리기 위한 함수, 펜 올리기 위한 함수, 서브 모터 제어해주는 거 해줬고요. 그 스텝 X, Y 좌표로 이동하기 위한 그 스텝 모터의 스텝 수 계산하는 공식, 이런 거 공식들은 나중에 한번 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면은 계산할 수 있고요. 그것도 스텝 모터 1번과 2번에 대한 각각의 그 실이 필요한 X, Y 좌표로 이동하기 위해서 실의 길이 구하는 함수 만들어줬고요. move X, Y는 요 앞에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실제로 스텝 모터를 이동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리얼 모니터 출력하는 거는 우선 주석 처리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선 이쪽에 시리얼로 블루투스로 문자열을 받으면 그거를 NC라는 함수가 그 문자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NC에 보면은 그 문자열에 대해서 뭐 X좌표, Y좌표, Z좌표를 찾아서 뭐 간단하게 하면 Z좌표가 있으면 펜업이나 펜다운이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X, Y좌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주는 한 줄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주는 함수가 NC 함수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한 줄을 받으면 스트링, 문자열 한 줄을 받으면 그걸 NC로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처리가 다 돼서 뭐 이동, 서버 모터나 스텝 모터 이동이냐 이게 완료가 됐으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는 알림을 주기 위해서 블루투스로 R이라는 문자를 하나씩 보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에서는 R을 받았으면 이 월로봇이 지금 대기 중이구나 생각해가지고 다음 명령을 전송해주면 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로봇에다 직접 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아두이노 ESP32에 업로드해서 시리얼 모니터로 값이 블루투스로 받은 값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요거를 이제 저기 벽화 로봇에 반영하는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블루투스로 한 줄을 문자를 받으면 여기에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우선 시리얼 모니터에 지금은 뭐 저는 전송한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나오지가 않을 거고, 우선 블루투스가 인식이 되는지부터 볼게요. 블루투스 보면 여기 지금 월드로잉이라고 이제 뜨네요. 블루투스는 우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앱 인벤터로 블루투스 제어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앱 인벤터로 만들 거예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월드로잉이라고 이제 생성을 해뒀고요. 우선 블루투스를 사용해야 되니까는 연결해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아두이노가 블루투스 서버고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어링 되어 있는 블루투스 목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거를 하냐, 목록 선택 버튼.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목록이 블루투스 목록이 쭉 나오고 거기에서 선택한 블루투스랑 연결을 시도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다가 텍스트는 이제 타이틀은 연결이라고 적어주고요. 너비를 30% 정도 해줄게요. 너비는 30% 정도 이렇게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눌러지기 전에 선택 전에 목록 항목 요소에다 잡네요. 요소를 뭐를 누르냐면 블루투스에 주소와 이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고 AI 컴패니언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할게요. 해서 QR 스캔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연결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오네요. 여기에 월드로잉 있고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아직 선택 후에 동작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제 선택 후 동작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선택한 후에는 선택 전이고 선택한 후에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연결을 해야겠어. 주소를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목록 선택 버튼에서 선택한 내용을 선택한 요소 선택된 항목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연결이 성공을 했으면 알림을 줄게요. 연결 성공이라는 알림을 주도록 할게요. 알림을 이렇게 넣어서 짧게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 표시되는지 짧게 표시를 해줘가지고 알람 정보창 보이기 해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줄게요. 연결되었습니다 하고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연결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연결 플래시 하면 이렇게 나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됐고 이제 버튼을 하나 더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도록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하나 더 해서 전송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송 하고 너비는 30% 정도 우선 임시로 넣고요.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전송을 어찌 하냐면은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거죠. 연결되었을 경우에만 연결 여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블루투스로 뭐를 보냐냐 블루투스 문자열 보내기로 해서 텍스트 보내기로 해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보내볼게요.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아두이노에서 그 ESP32에서 시리얼 모니터에 문장 입력 받으면 출력하게 됐으니까 여기 한번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문장 읽는 게 다음 줄 넘김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죠. 요까지는 읽어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있고, 한번 전송 버튼 누르면 다시 연결을 해야 되나요? 연결 드로잉해서 연결되고, 전송 버튼 누르면 네,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로 오네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기본적인 블루투스 통신은 간단하게 만들어 뒀고, 우선 정리부터 할까요? 여기에 지금 레이아웃을 수평으로 놓고, 수평 배치를 놓고, 너비는 전체에다 맞춰가지고 연결. 전송은 나중에 이제 삭제할 거긴 한데, 한 개 더 만들어서 연결 끊기도 하나 만들게요. 연결 끊기. 이름들도 여기가 이게 연결 끊기 버튼이고, 끊기, 그리고 앞에 게 요게 연결 목록 선택 연결 버튼이고, 네, 여기도 너비는 3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끊기 버튼이 눌렀을 경우에는 연결 끊기 버튼 블루투스에서 연결 끊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었고, 여기 아니면 광고창 보이기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출력해 준 게 낫겠네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 정리 한번 해주고요.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그림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림판은 여기에서 캔버스, 그리기에서 캔버스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캔버스하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고, 높이도 우선 부모 요소에 맞출게요. 그래서 여기 캔버스에서 캔버스 이벤트를 보면은 드래그 되었을 때, 선을 그릴 때예요. 그러면은 선 그리기 해서 이전 X, 이전 Y에서 현재 X, 현재 Y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현재 Y로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은 두께 같은 거 색상 조절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선 두께는 우선 1로 한번 해볼게요. 단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1로 하는 게 제일 얇은 게 아닐까. 그리고 캔버스의 선 색깔을 원 그리기, 배경색, 페인트 색상, 페인트 색상이 있네요. 페인트 색상은 검은색으로 우선 색상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려지는지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보면 네,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그려진 값을 전송을 해야죠. 근데 바로 전송을 하면 벽화 로봇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리는 것들이 데이터를 막 보내버리면, 이렇게 막 그리는 것들이 바로바로 데이터를 보내버리면은 저쪽에 벽화 로봇에 버퍼가 넘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벽화 로봇이 그리고 나서 한 개의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한 개의 데이터를 받고, 여기 그림판에는 이렇게 막 그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데이터는 천천히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렸던 데이터들을 버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 그리기 이렇게 나오면은,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바로 보낼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리스트에 다 추가를 할 거예요.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드래그가 되면은 우선 해야 되는 게 그림을 그릴 거면 펜을 내려야겠죠. 내려서 쭉 이동을 하고 펜을 다시 올리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요게 계속 드래그 계속 이어서 지면은
한번 내리고, 이미 펜이 내려가져 있으면 그냥 이동만 하면 되고, 펜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펜을 내리고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좌표가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고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쪽에서 다시 그 그림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펜을 올리고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다시 펜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현재 마지막 좌표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변수에서 전역 변수로 펜의 x좌표, 현재 x좌표 우선은 0으로 우선 하고, 그리고 펜의 y좌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변수가 있는 게 펜이 펜 상태, 내려가져 있는지 올라가져 있는지. 자, 펜 다운을 하고 할까요? 펜 다운 해서 이거는 처음에는 올라가져 있는 상태니까는 거짓이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선 그리고 만약에 드래그가 됐는데 펜 다운이 펜의 상태가 펜 다운이 거짓이면, 펜 다운이 안 돼 있는 상태면 펜 다운부터 명령을 해야겠죠. 그 펜 다운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G코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0070 요거를 사용을 할게요. 펜 다운 명령은.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변수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in 리스트, 드로잉 리스트, 네, 전체 드로잉 값이고 리스트에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는데 뭘 하냐, 드로잉 리스트에다가 텍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항목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줄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코드를 또 넣어야겠죠. 그래서 항목을 추가하는데 여기에는 이게 아니라 텍스트를 합쳐야 되고, 요 이동하는 형식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우선 좌표계가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진 않으니까 우선 그냥 현재 값을 입력하는 것만 우선 해볼게요. 텍스트에서 G01이고요. G01 띄고 하고 X 하고 이동된 좌표 하고 좌표하고 띄고 Y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다음 줄로 넘김 코드까지.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됐지? 뭔가 활성화가 되네요. 네.
드래그 됐을 때 이렇게 드래그할까요? 그리고 이 전역 변수의 요거 펜 X랑 펜 Y의 좌표는 여기에 넣어줘야겠죠. 변수에 지정하기 펜 X의, 그래서 최종 이동한 펜 X의 좌표는 현재 X가 되고요. 펜 Y의 좌표는 현재의 Y가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전 X 좌표, 이전 Y 좌표와 봤을 때 이제 현재 X, Y 좌표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리기 시작했다 했으면 그 펜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펜을 내리고 쭉 그리면 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펜을 올리고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보자면은 우선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하면 O와 분리 혹 또는 X좌표가 다르거나 Y좌표가 다르면 수학, 그래서 이렇게 다르거나, 왜냐면 이전 X좌표와 현재 펜의 X좌표가 다르거나, 요게 Y좌표가 다르면 Y좌표, 이전 Y좌표가 Y가 다르면, 그리고 펜이 그러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펜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면은 펜을 올려야 되겠죠? 펜을 내린 상태로 이동이 되면은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동만 할 건데, 그래서 펜 다운이 아니라 펜 업을 찾아보면 요 펜 업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를 펜 업을 시키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하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게 아니면 일치했을 경우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펜의 위치가 드래그 시작한 점과 같지 않으면은 이동을 먼저 하고요. 이동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펜을 들어 올려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겠죠. 그 다음에는 이동한 다음에는 원하는 지점으로 그리지 않고 이동한 다음에는 펜이 다운되어 있지 않으면 다운을 시키고, 다운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리고 현재 XY 좌표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시로 한 개 버튼을 만들어서 전송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선 임시로 볼 수 있게, 전송할 수 있게 전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송 버튼 하면은 제 아두이노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아까 요 연결에 이걸 버튼 클릭했을 때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전송 버튼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아까 테스트했던 버튼을 쓰면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삭제하고 이게 인물 전송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반복을 하는데 리스트의 개수만큼, 개수 카운트 길이 구하기 1부터 길이 구하기 하고 리스트 변수 가져오기 해서 드로잉 리스트 전체를 하고, 이제 블루투스로 전송을 합니다. 텍스트를 보내는데
텍스트를 보내는데 텍스트는 리스트에서 선택하기, 리스트에서 몇 번째 거를 위치 선택하기,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 위치를 선택해서 블루투스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선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아두이노 실내 모니터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우선 연결하기 해서 월드로잉 하고 쭉 하고 전송 누르면 한 개밖에 안 되네요. 하고 전송 누르면 뭔가 좀 안 되네요. 원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오류나는 이유는 전송을 했을 때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지금 버퍼가 차서 그런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이따 수정을 할 거고요. 하겠고, 여기에서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펜 다운 하고 펜 업을 한 경우에는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펜 상태를 변수에서 전역 변수 지정하기 해서 펜을 업 했으니까는 펜 다운에 대한 값은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고, 여기에서는 거짓인 경우에 펜 다운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송 버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우선은 0.1초에 한 줄씩, 지금 너무 전송 버튼 눌렀을 때 그냥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버리니까 지금 버퍼가 차가지고 오류가 나는 거라, 타이머를 만약 전송 클릭했을 때 전송 중 모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전역 변수로 해서 전송 중 해서, 우선 현재는 전송 중이 아니죠. 그리고 몇 번까지 전송했는지 저장할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가 필요하니까 변수에 전역 변수에서 보내는 샌디 인덱스 해서 처음에는 0으로 우선 넣어놓고요. 보낸 게 0까지만 보낸 거고, 그래서 전송 클릭을 했을 때는 전송 중을 true로 변수 지정하기, 전송 중을 참으로 하고, 요 변수 sended index를 변수 인덱스를 1로 첫 번째 거를 더 보내야 되죠. 0으로 놔야 되나요? 0으로 하고, 보낸 거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니까 0이 놓는 게 맞겠네요. 0으로 놓고, 여기도 그러면은 0이고 하고, 타이머를 넣어가지고 시계에 센스 쪽에 있나요? 시계에 이거를 0.1초 간격으로 실행하도록 해가지고, 타이머가 실행이 됐으면 타이머가 작동할 때 만약에 전송 중 플래그가 가져오기 전송 중이
전송 중이 참이면 전송 중이면, 그리고 그러면은 전송을 하는 부분이 텍스트 보내기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전송 중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지정하기 sended index의 값을 1을 증가시키고, 이거를 sended index의 값을 1을 증가시키고, 그 위치에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증가시켰는데 그 값이 증가시킨 값이 개수보다 크면 리스트에 개수 리스트에 있는 건 길이 구하기, 드로잉 리스트에 실제 데이터의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전송을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미 다 보낸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보낼 게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거짓으로 전송하지 않는 걸로, 전송 중은 저녁부터 전송 중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고 실행부터 해주고, 전송 우선 지우고 전송 한번 눌러볼게요. 연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연결해주고, 네, 그림 그려주고 전송. 데이터가 생각보다 꽤 많네요. 이렇게 많나? 이것도 뭔가 문제가 더 끄긴 나긴 했는데 펜 업다운을 계속하고 있고,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류 발생한 게, 현재 펜 X 값에 현재 값을 넣었는데 여기가 현재 X 값이 아니라 펜 X 값이죠. 펜 X 값. 여기가 펜 Y 값. 요거 좀 오류가 있었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개수가 너무 많이 출력이 돼서 전체 개수를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알림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이제 알림으로 해서 창고창 보이기로 해서 총 개수를 먼저 몇 개가 출력될 건지 알림을 한번 보여주고 전송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송 한번 누르면 195개네요. 요 선이 195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코드에서 보면 뭔가 펜 다운과 펜 업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같은 좌표로 펜 업하고 좌표로 이동을 하고 펜 다운을 하고 동일한 좌표로 이동을 하네요. 뭔가 지금 오류가 있네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류가 아니라 앱 인벤터를 리플래시를 안 해서 그런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앱 인벤터를 재구동하니까 문제가 없네요. 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경우에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쭉 이용이 되죠. 자, 보면은 이제 좌표값은 스케일이 다르기는 한데, 스케일과 원점이 다르기는 한데, 이걸로 보자면은 처음에 특정 위치 시작점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펜을 다운하고 이거 쭉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죠. 그리고 다시 하나 이렇게 한 개를 더 해보면은,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전송 보면은, 자,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하고 펜을 내린 다음에 쭉 연속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다 그려진 다음에 펜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펜을 내리고 쭉 그림을 완성을 하네요. 마지막에 이제 펜업을 하나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지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케일을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일이 정 가운데가 0, 0 원점이 돼야 돼요. 원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케일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선 폰의 그 좌표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배치를 고정을 할게요. 세로로. 이게 자꾸 바뀌면 중심점 좌표가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세로로 고정을 해 두고요. 스케일 X 값은 캔버스의 너비, 캔버스의 너비를 나누기 가로가 있죠? 210 해주고 한 개 더 해서 스케일 Y는 297 그리고 높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바뀌어야지 더 편할 것 같네요. 앞에가 이렇게 스케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캔버스 좌표에다 그냥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최종 스케일은 둘 중에 작은 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있나? 최소값, 제곱수, 반올림, 올림, 내림, 분류 숫자인가요? 최소값, 절대값, 최소값 여기 있네요. 변수에 지정하기 해서 스케일 값은 전역 변수 스케일은 이 두 개의 최소값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값이 제대로 설정이 되는지 알림은 한번 출력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스케일 값 하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볼게요. 연결해서 리플래시 하면은
0.47143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좌표를 보낼 때 이 스케일을 곱해서 보내면 되겠죠. 여기 좌표에다 수학해서 곱하기 곱셈으로 해서 x 좌표에다가 이렇게 해서 변수 전역 변수 저기 수학 스케일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 부분도 제하게 해서 그대로 수정된 걸로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우선 된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실열 모니터 이렇게 켜주고 출력 지우기 하고 연결 끊기 하고 연결해서 월드로잉 연결해서 월드로잉 해서 연결 끊기하고 연결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그려주고 전송하면 연결이 안 됐다고 나오네요. 연결 끊기 월드로잉 쭉 데이터가 나오네요. 자꾸 오류가 나는데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연결 끊는 상태 연결해서 월드로잉하고 월드로잉에서 연결하고 연결되었고요. 중앙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전송을 하면 우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는 하는데 이 값이 맞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려지기는 합니다. 요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선 자동 타임 스탬프하고 다시 전송을 해서 요 값을 가지고 지난번에 프로세싱으로 만든 G코드 출력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됐고 요 내용을 전체 복사를 해서 텍스트로 저장을 하고 올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123.nc로 할게요. 123.nc로 저장을 하고 지난번에 만들었던 프로세싱 뷰어가 있죠. 네, 요 뷰어로 지금 여기 시리얼 모니터 나온 출력값이 맞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게 123.nc 하고 열기 하면 자, 제가 그렸던 것과 동일한데 지금 위아래로 반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y좌표는 또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옆에서 수학 곱하기 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구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해서 이걸 그대로 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됐는데 조금 우리가 지금 전송 버튼을 눌러야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전송 중은 항상 참을 해서 전송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전송 중은 원래 우선 기본값을 참으로 놓을게요. 항상 전송이 되게.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이렇게 타이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내는 부분이 요 안쪽 부분이네요. 블루투스로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블루투스로 수신된 값이 있으면 수학에 이게 0보다 크면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큰 경우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R을 계속 보내게 했거든요. 대기 중인 경우에 한 개의 명령을 보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대기 중인 경우에 그리고 변수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수신값이 블루투스에서 숫자 받기 보이는 숫자 받기 해가지고 우선 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값을 알림으로 오창 보이기에서 수신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값이 오냐면은 114가 오고 있어요. 아마 아스키 코드로 R이 114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글에서 아스키 코드를 보면은 10진수로 114가 R 맞네요. 예, 114R이 오면 114 지금 받은 값이 114일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114면은 뭐를 하냐면은 요 부분을 실행을 하면 되죠. 전송을 하면 되죠. 한 줄을 R을 받았을 땐 대기 중이니까 한 줄을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송을 하고 나서 버퍼를 받은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해야 돼요. 시리얼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버퍼 삭제하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냥 다 읽어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어에서 만약이 아니라 제어 인동안 만약 조건인 방법 만약에 블루투스에 데이터의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블루투스 값을 다 읽어버리면 되겠습니다. 1바이트 숫자 받기 뭐 아무거나 1바이트 받으면은 받을 수 있는 바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다 값을 읽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엘리멘터에서 한번 리플래시 해주고요. 연결 리플래시가 안되네요. 다시 재연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 다시 연결하기 척결하고 연결 화면에서 이렇게 되고요. 블루투스 연결해 볼게요. 네, 연결이 됐고 요 메시지는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계속 타이머가 작동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이머 작동했을 때 이거를 제어 if 문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걸 실행하게 해야 되겠네요. 연결 여부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그려볼까요? 연결 끊기도 연결해서 연결되었습니다. 뜨고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안 보내지네요. 여기 코드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send index 플러스 1. 뭐냐면 그 타이머 작동할 경우에 R 값을 받으면 현재 보낸 값 플러스 1이 전체 길이보다 작으면 보낼 데이터가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텍스트를 보내고 해당 텍스트를 보내고 send index 값을 1을 더 추가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하고 연결을 해주고 시리얼 모니터에서 값을 확인하고 여기 그림을 그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 그려질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작동이 되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시리얼 모니터에 나오게. 이렇게 G코드가 실제 로봇도 움직이겠지만 시리얼 모니터로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요거를 가지고 요 G코드 뷰어 프로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123.nc에 저장을 해줬고요. 요거를 123.nc를 열면은 이렇게 여기가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이동이 펜업이 펜업이 안 돼 있어서 그러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펜이 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을 열어주면 이렇게 동일하게 뷰어에서는 지금 그린 그 스마트폰에서 그린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요거 한번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